평면 곡선과 평면 운동이에요. 자, 이 단원은 수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기본적인 공식들 암기해서 그냥 풀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수능의 입장이 아니라면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보시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크게 3개로 나뉘는데 보면은 지금 예제도 3개로 나뉘죠. 맞죠? 3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과 그죠?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됐나?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저기 이게 1번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뭐가 나와요? 거리라고 나오나요? 움직인 거리 혹은 얘를 그냥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길이라고도 얘기하는 길이. 됐나? 우리가 배우는 게 총 3개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배우는 거죠, 여러분? 네. 개념을 처음 배우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요 3가지를 할 건데 여기서 보통 기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보통 1단원에서는 나오질 잘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 요거는 뭐 때문에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이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공간으로 갔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과 공간으로 갔을 때는 직선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원은 뭐가 되겠어? 얘는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과 원이 공간으로 확장되면 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배웠던 공식들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공간으로 갔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공간 도형으로 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기서 주로 나오지 않고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공간으로 가서 그냥 한 차원 더 확장해서 문제가 주로 나오는 편이고 보통은 문제는 요 두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간단한 공식 대입해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단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이란 걸 제외한다면 일단은 1단원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뭐의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에 이해가 쉽게 되려면 여기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가게 되면은 공간에서는 너무 쉬워요. 똑같아. Z축 하나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전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은 공식만 외워도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만 외워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나면 언제 여러분들한테 유용하냐면 언제 유용할까? 대학 가서요. 저게 사실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던 부분이냐면 미적분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건 원래 미적분이야, 미적분. 미적분에 있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거기 있던 내용이 이 기백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미적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부분을 벡터랑 연결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물론 수능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이해하면 깊이 이해할수록 그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사실 이제 대학 가서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3가지고요. 그렇게 좀 서론을 얘기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됐나? 네. 잘 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전에 1회독 하면서 이것도 1회독 했나? 기백도? 배운 데까지요? 배운 데까지 했어요? 안 하면 지금 얘기한 게 다 벡터로 얘기할 건데. 지금 하면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먼저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평면이잖아. 지금 다루는 평면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평면에서 다루는 직선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직선의 방식 알잖아. 맞죠? 원래 알잖아요. 그거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뭐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어떤 A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고 A점을 지나고 어떤 U 벡터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다시 점 한 점을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정해 봅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겠죠.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평행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존엄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한다는 말이랑 똑같죠. 네. 기억나나? 네. 점 P의 자취 어떻게 구했나요? 그래가지고 방정식 딱 유도했잖아. 어떻게 했어? 여기 지나는 이 점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야? x, y라고 두면 되는 거죠. 이 점을 내가 P점이라고 할게. 내가 이걸 x, y라고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x, y가 이 점과 이 방향 벡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식만 정하면 그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뭐.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도형이든 다 똑같아. 공간으로 가도 똑같아요. 됐나? 그럼 봐봐요. 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지? 다르긴 한데 해볼게. 봐봐. 그럼 이 점은 줬으니까 A라는 점을 주는 거니까 주는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할게. 애들이 헷갈리는데 첨자 1, 2가 붙은 거는 그냥 상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상수 A, B, C, D 많이 쓰잖아, 그죠? 근데 A, B, C, D는 약간 식상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X하고 Y의 관계성을 좀 주려고 할 때는 이 첨자를 줘요. 그 첨자 주는 거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X, Y에 돼 있는 거는 변수고요. 됐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벡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AP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 AP 벡터는 U 벡터와 평행하지. 그럼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 그렇죠. 자, AP 벡터는 U 벡터의 얼마라고요? 실수배죠. 뭐 T배라고 할 거는 T라고 했으니까 뭐 K라고 해도 T도 해도 되고. 이 식 세울 수 있겠나요?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식에서 모든 것이 다 태동하는 거예요.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그 다음에 수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내적이 0. 그러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좋아요. AP 벡터 뭐예요? AP 벡터. AP 벡터 뭐야?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하지? 뭐야? x, x, 1, 이해돼? 그 다음에 y, y1인 거 알겠나요? 이게 tu 벡터래요. t에 물론 u 벡터도 우리가 정해야겠지. u 벡터 우리가 보통 a, b 이걸 x1, y1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u 벡터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u 벡터를 a, b로 두는 바람에 cd라고 두긴 좀 어색하니까 x1, y1이라고 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u 벡터를 a, b라고 둔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 a, b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벡터의 상등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놈이 ta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놈이 tb랑 똑같은 거죠. 그럼 t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t에 대해서 정리해봐. t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요 놈이 ta랑 똑같은 게 a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a분의 x x1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b분의 y y1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나요? 됐나? 나중에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는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 건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지? 어떤 모양이냐면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방향벽 여기 있는 A와 B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방향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방향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x1, y1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잘 보시면 방향 벡터가 우리가 평면에서 원래 얘기할 때 방향 벡터가 뭐의 의미랑 똑같아요, 얘가. 얘가 뭘 의미랑 똑같아, 사실은?
이게 기울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식 기울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이것 가지고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벡터로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원래 쓰던 그 공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엑서사이즈 하나 해볼게. 처음이니까. 봐봐. 하나 해봐요. 자, 해봐. 그대로 벡터로 표현하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뇌 문제 여러분들 아무데나 만들어내가지고 문제를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익숙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점을 내가 뭐라고 할까? 마음대로 해봐. 그런 거 말고 우리 처음이니까 정수로 1,2? 좋아요. 그럼 U 벡터는 뭐라 그럴까? U 벡터. U 벡터. 어떤 벡터라 그럴까? 아무나 이건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하나 해보자. 마이너스 2,4. 보통 마이너스 2,4라고 하지 않고 이러면 마이너스 1,2라고 하죠.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벡터거든. 맞죠? 똑같은 벡터잖아. 그지? 이해되나요? 방향은 똑같은 벡터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 얘 있죠. 얘 U 벡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방향을 얘기해주는 벡터라고 해서 얘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얘를 방향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용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그 방향 벡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이 뭐랑 똑같은 거야? 기울기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됐나요? 그럼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 짠, 짠 이렇게 해주면 돼. 요 밑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방향 벡터 뭐 집어넣으면 매개 봐. 여기 뭐 마이너스 1 여기는 뭐야? 2 그럼 여기는 뭐야? x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여기는 y 마이너스 2 끝이라는 거죠. 지금 어색하지? 지금 어색한데 공간상으로는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으로 가게 되면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 잠깐 확장을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봐. 3차원으로 확장해 볼게. 똑같아요. 3차원으로 가도. 봐봐. 3차원이면 A라는 점이 당연히 Z라는 점이 하나 더 붙겠지. 그걸 내가 1,2,3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봐봐요. 공간상에도 똑같겠죠. 봐봐. 공간상에도 여기 공간이야. 공간도 동일하게 봐봐. 직선이 하나 결정되려면 이렇게 되면 결정되는지 생각해봐. 점 하나가 주어지고 방향 벡터가 주어졌어. 이 방향 벡터는 공간상의 방향 벡터야.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고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합니까? 이 벡터와 평행한. 물론 지금 공간상에서의 평행이라는 말을 아직 정립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평행하다는 말이 이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일단 나중에 요거에 대한 정의는 공간으로 가서 할게요. 어쨌든 이 방향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일단은 이해는 되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일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하나밖에 없겠지. 그죠? 이건 일단 나중에 공간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확장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결정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결정될 거죠. 동일합니다. U 벡터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1,2,5라고 해봅시다. 그럼 방향 벡터, 공간상에서의 방향 벡터는 Z축 하나가 더 붙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뭘까요? 띡, 세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2, 5. 여기는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3. 자, 얼마나 쉬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고 나면 공간상으로는 z축 하나만 붙는 거란 말이죠. 됐지? 그럼 벌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벌써 다 했다. 벌써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이 풀이가 하나 있는데 자, 잘 봐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잘 생각해봐. 평면은 우리의 나와바리지. 맞나? 나와바리란 말이 하나? 맞나? 나와바리 맞나? 우리 구역이죠. 무슨 말이냐면 평면은 굉장히 우리 많이 다뤄봤단 말이야.
잘 봐요. 잘 생각해봐. 1,2점을 지나죠. 그 다음에 방향 베타가 얘란 얘기는 잘 보시면 잘 모르겠으면 방향 베타 그려봐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띡띡 이 여기에 무슨 벡터? 요 벡터잖아. 요 벡터. 맞죠? 요 벡터와 평행하대요. 그럼 요 벡터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2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이해되나? 그럼 끝나잖아요. 기울기 알고 한 점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y는 뭐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 두 개는 똑같은 식입니다. 왜? 요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식 하나, 이거 분모 없애가지고 해봐.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저기서 기울기 뭐예요? 어떤 거? 여기서? 네.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요거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냐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평면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기준이. 그치? 공간상에서 이제 z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세 개를 어떻게 짬뽕할 거야? 기준이에요. 그치? 잘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금방 그 질문에서 나온 게 이거야. 뭐냐면, 왜 하필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굳이.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에 이 기울기를 표현해줄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상에서의 기울기는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방향 벡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다른 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이렇게 써야 되겠지. 써야 되니까 평면에서도 얘와 동일한 방식의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장하기가 쉬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 벡터를 쓰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있어서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x의 변화량도 y 변화량 하나를 더 가져오게 되면 세 개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공간상에서는. 됐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공간상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할 방식이 없기 때문에 공간상에서의 기울기는 방향 벡터로 표시하거든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에서도 이 방식을 이제 주어지는 거, 이 방식이 좀 익숙해지도록 좀 이 표현 방식을 만든 거예요. 됐나?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잘 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걸 보자마자 풀 때는 이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구역 위에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 가서 주로 할 건데 요렇게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얘는 결국은 뭐냐면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그지?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x를 t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x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t로 표현한다면. t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변수예요. 마이너스 t에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y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2t에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x, y를 뭘로 표현한 겁니까? 매개 변수 t로 표현한 거지. 맞나요? 근데 이 t가 마침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x, y는 뭐가 되냐면은 x가 t일 때의 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평면상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t가 들어갈 때마다 x, y가 바뀌지 마. 맞죠? 막 바뀌죠? t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x가 얘다, y가 얘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공간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별 쓸모는 없는데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 세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물론 지금 봐봐요. 증명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 그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아무거나 여러분 낼 수 있잖아. 그치? 내 가지고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거 오늘 5문제 이상씩은 무조건 만들어서 하세요.
적어. 연장님 지금 숙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 그래, 알았어요. 뭐 그것까지 적어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exercise 숙제, 과제, assignment, 멋있게 딱할 수 있으니까. homework, homework. 잘 봐. 이 뭐 이거 여러분 만들면 되잖아. 에이, 이 참 너무. 과제의 차이. 좋아요. 루트 2. 루트 37. 여러분 만들어. 이거 귀찮은데. U 벡터가 뭐. 너 일부러 지금 참. 답을 딱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 윤정현님, 세 문제만 할게. 자. 윤정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있잖아요. 그 만약에 U가 X축이나 Y축에 평행을 뱉으면 0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 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나오죠. 뭐냐면 이런 거죠. 잘 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알겠어, 그지? 지금 그 질문 이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A, B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성립 안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 식이 존재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존재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좋아. 엑서사이즈 하나 더 해보죠. 봐봐요. 엑서사이즈. 뭐 A는 1,2로 그대로 두고요. U 벡터를 뭐 1,0이라고 해볼까요? 네. 하나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둘 다 0이 되면은 안 되지, 그지?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0이 되는 경우 하나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 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 0이고 x-1, y-1 이러는 순간 분명 0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 식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고 잘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1,0이기 때문에 벡터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된다는 거야. 1,0이니까 여기 있는 요 벡터니까 요렇게 가는 이 벡터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지로라는 거잖아요. 맞죠? 기울기가 지로고 지로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x축에 평행하게 되는 거 얘는 1,2를 지나는 거지. 1,2는 여기가 1이면 1,띡띡이면은 여기를 지나고 그죠? 여기를 지나고 이것과 평행한 거니까 어떤 그래프겠어요? 이런 그래프겠지. 그럼 실제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y는 2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곱해줘도 되죠. 그냥 0 넘겨준다 생각해도 되는 거죠. 원래 곱셈에서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어떤 거? 이거? 그냥 이렇게? 정편에 0 곱해준다 생각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줘도 되겠네. 그게 훨씬 더 좀 더 외우긴 쉽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식은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곱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0이 돼버리고 얘는 y-2가 0이니까 y는 2라는 식이 바로 나오네요. 그지? 그게 훨씬 더 외우긴 편하네. 신박한.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성립이 안 되면 그냥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평소대로. 평소대로 풀어주면 아니면은 이렇게 봐서 그냥 y는 2라고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평면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형식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 연습은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언제를 위해서? 공간을 우리 나갈 때를 위해서. 됐나? 그럼 마찬가지 x가 0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엑서사이즈 하나 더 해볼까? 볼래요? a는 1,2 합니다. u 벡터를 볼래? 0,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바로 어떻게 보면 돼요?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0, 1, x-1, y-2인데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0분의 뭐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극한에서도 뭔가 있게 좀 하려고 하면 0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분의 0꼴이 되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는 1이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간 그런 개념을 차용해서 그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0분의 0꼴이라는 얘기를 알잖아, 그죠? 그런 개념을 차용해 온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공식 외울 때 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 할 수 있겠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다시 자, 아까 세 문제 있죠, 그죠? 세 문제에서 한 문제만 더 추가할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여기 하고 u 벡터를 뭐 0,1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 요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1번, 2번, 3번의 형태를 다 표현해 보기. 알겠죠? 다 1번, 2번, 3번이요? 1번, 2번, 3번의 형태로 다 표현해 보기. 왜냐면 이 세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공간으로 가면 2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번하고 3번만 1번하고 3번의 표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보통 3번으로 표현 못해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3번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t에 따라서 x, y의 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 대부분 고난이도 문제도 그렇게 해서 풀어요. 알겠죠? 나중에 공간 나중에 아니 뭐 요 뒤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공간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이 세 가지 형태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됐나? 연습해서야 반드시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향 벡터를 줬잖아. 그지? 좀 이따 할게요. 자,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봐봐.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한 점과 어떤 벡터와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결정되냐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평행한 벡터를 주지 않고 어떤 벡터를 주기도 하냐면은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평면상에서. 알겠지? 자, 보세요. 평면상에서. 평면 생각해봐. 평면에 여러분 종이 그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점 A가 있고요. 똑같아요. x1,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이 벡터는 방향 벡터를 보통 u 벡터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u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이라는 걸로 표현할게요. n 벡터는 이게 a, b라고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점이 여기 있고요. a라는 점이 있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벡터 n 벡터가 있는데 물론 평면상에서입니다. 이것과 수직인 직선은 몇 개 존재할까요? 오직 하나 결정됩니까? 네. 어떻게 결정돼요?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겠죠, 그죠? 돌아다니니까 딱 수직되는 요 지점, 그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지.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오호. 오늘 내가 강의 초반에 내가 얘기했는데 보지 말고. Xy라고 했는지. 뭐가? 내적이요. 그래, 내적이. 벡터에서는 제발 평행하면 실수돼. 수직이면 벡터 제로. 내적이 제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알겠죠? 오늘 뭐 공사하나? 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직선상에 있는 무한히 많은 점을 우리가 뭐라고 둘 거야? P라는 점이라고 두겠죠. 이걸 X, Y라고 둘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A라는 점은 이 점이고요. X1, Y1이고요. 됐죠? N 벡터는 A, B라고 위에도 졌지만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건 내가 식을 어떻게 적어줄까? 식 하나만 적어주면 돼. 이 식이 그렇게 어려운 식도 아니야. 그치? 이거 증명하라 그러면 사실은 이 증명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벡터 내적을 모르는 거야. 그죠? 벡터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돼요? AP 벡터랑 뭐랑 N 벡터랑 어떻게 하면 돼요? 내적해서 0 된다 이러면 되지 뭐. 어렵나요? 내적도 이제 간단해요. 왜? 위치 벡터로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자, 위치 벡터로 똑같잖아. AP 벡터 어떻게 돼요, 그러면? AP X-X1, Y-
y1 얼마나 쉬워? 그지? 이놈이랑 뭔 예정하는 거야? a는 뭐야? a, b. 이놈이 뭐가 된다고요? 0. 벡터 내적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죠? 각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 x-x1, b에 y-y1은 뭐가 된다? 0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기 쉬운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봐봐. 저게 만약에 공간으로 확장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 말은 공간상으로 확장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A라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x1, y1, z1이 될 것이고, 맞죠? 그때 n 벡터를 당연히 a, b, c라고 하겠죠. 여기서도 요 n 벡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벡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는 방향 벡터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선 벡터라고 얘기해요. 수직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방향 벡터, 법선 벡터. 여러분들이 용어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 자, 이거 무슨 벡터라고 한다고? 법선 벡터. 자, 됐나? 해볼게. 공간상으로 넓혀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자, 이거 그대로 써먹을 거야. 알겠죠? 그대로 써먹을 거야. 보세요. 요거 그대로 쓰면 돼. 봐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요식 하나 기억합시다. 보시면은 이 여기서의 앞에 곱해지는 AB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앞에 곱해지는 이 AB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요. 법선 벡터고 그 안에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한 예제만 하나 볼게요. 여기서 예제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A를 몇 콤마 몇이라 할까? 7, 7, 좋아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뭐라고 할까? 그냥 간단하게 뭐 4,3.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문제예요. 이 점을 지나고 요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4, 3을 어떻게 하면 돼요? 4, 3 이러고 는영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x-7, y-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이죠.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됐나?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벡터를 몰랐을 때는 수직인 벡터에게 물론 우리가 벡터 몰랐을 때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이거는 기울기 -1인 거. 요거를 solve 1이라고 한다면 solve 2를 생각해 볼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죠? 기울기만 알면 되지. 기울기만 알면 되죠. 3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뚜두두 그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요 벡터가 지금 여기서의 법선 벡터죠. 왜? 4,3인데 그냥 3,4로 바꾸죠. 여기 4,3이라고 했다. 3,4 하자. sorry. 4,3? 자,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요 벡터야, 그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인데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여기 수직이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요거의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요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뭘 지난다고요? 7 마이너스 2 이러면 된다고요. 어차피 평면에서는 만약에 저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어려워 그러면 이쪽은 넘어오면 돼요. 근데 다만 저 표현에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어디서 편하다고요? 3차원. 공간에서 편하다고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걸 풀어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똑같아.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잠깐 확장해 볼게.
오늘의 주제는 3차원은 아니지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겠죠, 문제를. 뭐냐면 공간상, 여기 공간이에요. 공간에 한 점이 있고 요거와 어떤 벡터가 있어요. 자,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와 이거를 지나고 이 벡터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있을까? 많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직 공간상에서의 수직이란 정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맞죠?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수직의 정의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공간상에서의 수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막 해가지고 어쨌든 수직이 만나게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나는 직선 두 개면은 당연히 얘가 수직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하면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래요. 만나지 않는. 배웠어요. 외웠어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요 두 직선의 관계는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는데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요 놈의 각도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나중에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각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쨌든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만나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각도를 평면상에서 다뤄봤잖아. 항상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뭔가의 차원을 넓힐 때는 뭔가의 개념을 확장할 때는 그 이전의 개념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 이전의 개념을 그대로 써먹어요. 웬만하면은. 그럼 여기서도 각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각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평면상으로 만드는 거야. 평면으로. 평면을 만들려면 이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만나게 만드는 거야. 만나게 만들었을 때 요 두 개, 이렇게 되면 요 두 개, 직선 두 개 가지고 평면이 만들어지니까 요 안에서 각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2차원에서 구했듯이.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질문. 그럼 이게 공간상에서의 수직의 정의야. 봐봐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무수히 많죠? 평면이 나올 것 같은데. 평면 나올 것 같아. 잘 보시면 이 점을 지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거하고도 지금 수직이겠죠. 근데 뭐하고도 수직이냐면 얘하고도 수직이에요. 이렇게 가지, 그지? 여기 시계가 점이라고 생각해봐. 시계가 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일단 하나의 직선을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직선도 이렇게 평행해서 오면은 또 수직이고, 그죠? 수직이고 어떻게 그래서 이 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뭘 이루냐면 한 평면을 이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 하나 딱 있는 거야.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들을 싹 다 모으면 뭐가 되면 이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요것과 수직인 방정식은 나오겠죠. 맞죠? 방정식이 다 나오겠지. 뭐라고 나오면 그대로 확장하면 돼. 확장하면 어떻게 돼? 요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A에 A, 자 B, C 이렇게 되겠죠. 는영 될 거야. 맞지?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요거 확장하는 거야. X-X1, Y-Y1, Z-Z1이라고 하면 식은 하나 나와요. 그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일까? 아까 뭐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평면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직선의 이렇게 만드는 요 식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간상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얘는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방향 벡터 주어졌잖아요. 그죠? 방향 벡터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동일하게 공간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가 주어지죠. 직선이. 맞죠? 잘 봐. 정리해볼게. 앞에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 지금 두 가지 모양을 배웠잖아요. 평면상에서는. 그죠? 하나는 뭐냐면 방향 벡터. 우리가 얘기하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방향 벡터로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었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아까 방향 벡터든 법선 벡터든 평면상에서는 오직 하나기 때문에 얘가 뭘로 결정되는 거야? 전부 다 방정식이. 직선으로밖에 결정 안 되겠지. 맞죠?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공간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해돼요? 공간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방향 벡터로 주어진 문제도 공간상으로 가더라도 동일하게 그것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오직 하나밖에 없어. 직선의 방정식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공간상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법선 벡터로 얘기했을 때는 요거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아. 근데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문제는 이 직선의 방식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럼 요걸 만족하는 모든 x, y는 그럼 뭘 이루겠어요? 평면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됐나? 그래서 이거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내용이 공간으로 가게 되면 아까 기억나죠? a분의 x-x1, b분의 y-y1 이런 형태는 공간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런 형태는 공간상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공간으로 가게 되면 차원이 한참 높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평면상에서의 직선의 성질이 공간상에서는 평면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못 들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한 차원씩 높아지잖아요. 그죠? 평면에서 공간으로 높아지죠. 그럼 직선의 성질도 직선에서 평면의 성질로 이게 한 단계 높아져요. 거리 그런 것도 공식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직선의 성질과 공간상에서의 평면의 성질은 굉장히 유사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식도 거의 그대로 공유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뭐 할 필요는 없었지만 뒤에 거를 위해서 요게 이해된다면은 왜 이 식이 평면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해요. 이 부분 생각하면. 됐죠? 아이고, 지워버려. 어쨌든 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보자. 뭐냐면 당연히 벡터를 도입했을 때에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벡터가 이런 거죠. 두 직선의 각을 알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도가 몇 도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각도가 평행이냐 수직이냐 이거고 그냥 각도일 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향 벡터를 알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한 벡터가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다고 쳐요. 뭐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 벡터를 뭐 여기서부터 요 벡터를 뭐 u1 벡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얘기하면 돼요. 됐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벡터를 우리가 u2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두 직선의 각도는 뭐랑 똑같겠어요? 방향 벡터의 각이랑 똑같겠지. 그럼 요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우리가 세타 벡터를 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지. 어떻게? 크기 곱하기 그냥 u 벡터 1, u2 벡터 요거 두 개의 크기에 여기는 뭐야? u1 벡터, u2 벡터 내적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놈들은 다 뭘로 주어져 있을 거냐면 위치 벡터로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나 근데 만약에 잘못 계산해. 왜냐면은 u2 벡터가 이 벡터도 u2 벡터지만 어떤 벡터도 u2 벡터, 요 벡터도 u2 벡터야. 그지?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면상이나 여기서 각도로 얘기할 때는 보통은 예각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예각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살포시 어떻게만 하면 돼?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코사인 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값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값이 만약에 코사인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7분의 2가 나왔다. 그럼 답이 얼마라는 거야? 그냥 7분의 2라는 거야. 거기다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혹은 둔각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둔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선 벡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선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 이렇게 n1 벡터가 있고 만약에 여기 n1 벡터가 있고 n2 벡터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어.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아요. 법선 벡터의 세타도 어차피 원래의 두 직선의 벡터랑 세타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얘의 90도만큼 더한 거지, 그지? 이게 법선 벡터니까 여기 90도만큼 더한 거고 여기 90도만큼 더한 거니까 둘 다 90도만큼 이렇게 갔으니까 이건 변하지 않겠지, 각도는.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야? 법선 벡터를 하더라도 코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n1 벡터, n2 벡터, 크기 n1 벡터 내죠. n2 벡터 동일하게 법선 벡터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는 방향 벡터고 하나는 법선 벡터면 안 되겠지. 맞죠? 그럴 경우에는 좀 계산을 해야겠지.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식 하나 남았다. 요거 하나만. 원의 방식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어. 여기서. 자, 원의 방식.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예제, 유제 여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놈이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원이 어디로 가서 공간으로 가면 뭐가 돼? 9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심이 C가 있어요. 중심 보통 우리가 A, B라고 하죠. 맞지? 그럼 우리가 9의 방정식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9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원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두면 돼요? 그럼요. 이 점을 P점을 하면 되잖아. P점의 자취를 구하면 끝이잖아요. 얘를 X, Y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X, Y라고 하고 나서 그 반지름이 R인 걸 알고 싶다. 우리가 R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X하고 Y가 포함된 식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벡터의 뭐가? 크기가 뭘로 일정해? R로 일정해. 그럼 여러분 이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9로 가게 되면요. 이 식을 써먹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C, P의 벡터의 뭐가? 크기가 뭐다? R이다.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어차피 뭐 다 위치 벡터로 표현 가능하잖아. CP 벡터 어떻게 표현 가능해요? X A, Y B 요 놈의 뭐가 되는 거야? 요 벡터의 크기죠? 요 놈이 R이라는 거잖아요. 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크기 어떻게 돼? 알고 있잖아.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의 루트가 뭐가 돼? R이, 루트가 R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식 똑같잖아. 맞죠? 사실은 뭐 요거는 이 평면상에서는 굳이 뭐 요 식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전개하면 얘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외울 필요 없겠지. 외울 필요 없지만 요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인 거야. 9다, 원이다. 그러면 그 거리가 일정하다. 이거 가지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잠깐 쉬고 할게요.